자, 선대위 내분을 두고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또 한 번 이제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윤 후보의 대응 의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의원의 갈등 상황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들 듣고 오시죠. 정치를 하다 보면은 같은 당 안에서나 또 선거 조직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날 그냥 우연치 않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오해를 풀면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위원장님께서 하여튼 이 문제는 나한테 맡겨달라고 내가 이 문제를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내가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 당내 갈등이나 사태에 대해서 마치 남일 이야기하듯이 약간 좀 물러서서 이 남의 집 얘기하듯이 하는 게 조금 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저는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피력한 정당관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내에 이견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의견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당을 달리해가면서 공론장에서 토론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당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동질성이 강한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 그냥 서로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민주주의는 이런 경우에 대처를 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데 본인이 남일 얘기하듯이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당 정치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당사자들끼리 오해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하고 조수진 최고위원이랑 싸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사건들을 보면은 뭐 양쪽 간에 서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흥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단순히 오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닌데 사실 이 문제는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을 이미 지지난주쯤에 벌일 때도 그때도 드러났던 부분이 이준석 대표는 구체적인 의제를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막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대표 이러면서 그냥 사람 칭찬으로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게 연장선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그래도 후보라면 대표와 최고위원 이런 당직자들 간의 갈등을 아우를 수 있는 건 결국에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가 직접 나와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치 야구 감독 중에 김웅용 감독을 보는 것 같다 윤석열 후보가.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덕아웃 깊숙이 이렇게 침묵하는 형태의 리더십 같은 거. 근데 결정적일 때는 김웅용 감독도 나오시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제가 취소합니다. 그 모습마저도 아닌 것 같고 입장을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때 법무부 장관과 굉장히 갈등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것도 한 민주주의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예,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아주 답답할 노릇일 겁니다. 공교롭게도 윤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중요한 행보 가운데 하나인 지역 방문을 할 때마다 이른바 이준석 대표 리스크가 툭툭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윤 후보는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을 예정인데 사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때문에 또 묻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가 부각이 돼야 될 시점에 당 내의 분란이 훨씬 더 이슈가 되고 있고 이 후보 이슈를 다 덮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이 지금 처한 상황이 대단히 특수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정치 안 하시다가 국민들로부터 불려 나와서 저희 당 후보가 된 그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를 하시던 분이 아니고 또 파격적으로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당대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 당이 가졌던 대선 후보의 위상, 대선 후보의 권한, 대선 후보의 모습 이걸 대선 과정에서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당장 보면은 후보의 행보가 묻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도 여러 문제가 있어서 조기 선대위를 출범을 시켜요. 선대위를 빨리 출범시키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센 박근혜 후보조차 그랬는데 이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선 기획단이 없었다는 점이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지금은 조금 그렇게 보여도 결국은 이러한 당의 노력들은 후보의 지지로 귀결이 됩니다. 결국 후보 지지가 높아지는 노력의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이죠. 박수영 의원은요,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하기까지 했는데 지도부의 총사퇴까지 필요한 상황인지 글쎄요. 자, 이준석 대표는요, 당 대표직은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윤 후보를 도와 유세를 하거나 선거에 도움을 주거나 뭐 이런 거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겠죠. 예. 제가 보기에도 무슨 뭐 당대표하고 그다음 최고위원까지 모두 사퇴하자고 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보면 만약에 최고위원직을 만약 사퇴한다 그러면 조수진 의원 정도만 만약에 사퇴한다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만약에 선대위에서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은 그만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20, 30대의 표심을 잡고 있는 게 있고, 또 그리고 어딜 가나 또 관심을 여러 청중들의 관심을 또 기울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지방행을 하든 어디 직접 후보가 유세를 나갈 때 같이 함께 동행하는 건 좋다고 봐요. 다만 동행을 하더라도 후보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나서는 거, 이거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좀 지향을 해요. 동행하지만 나서지는 않는다. 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동행을 해준다면은 오히려 윤 후보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은요, 지금의 선대위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덩치만 큰 항공모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선대위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동 헬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시기적으로 전면적인 개편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만들 적에 이렇게 거대한 선대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는데 좀 효율적이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서 구체적으로 해나갈 거냐 하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라. 항공모함에 비유할 정도로 거대하게 선대위가 만들어졌는데 2주 동안에 나름대로의 전반적인 선대위의 운영 시스템을 갖다가 내가 파악을 해서 보니까 이대로는 갈 수가 없다고 나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쉬운 말로 기동 헬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합 상황실보다 좀 강력하게 활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선대위를 끌고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제 앞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주도하는 선대위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